이번에 화살표가 반대로 25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로 가는 패턴인데요. 보통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도 있는 기능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발판만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삐 소리가 나면 멈춘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미싱이 뒤로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옆에 있는 기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도매 모양과 같은 상태로 되어 있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내가 보조 스위치를 통해서 역진을 할 때 보이시는 땀수만큼 밖에 못 가게 해주는 설정입니다.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작업 도중 보조 스위치를 누를 때 누르고 있어도 보셨습니까? 딱 3땀만 뒤로 가고 다시 앞으로 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능을 키지 않고 있다면 내가 버튼을 아무리 누르고 있어도 방금 전에는 3땀밖에 뒤로 가지 않았는데 이 기능을 끄게 된다면 작업을 하는 도중 보조 스위치를 누르면 내가 누르고 있는 만큼 계속 역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떼야지만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초보자분들이 역진 내가 설정해 놓은 땀수로 하고 싶으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린 속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땀수도 한 1속담으로 해보고요. 자, 천천히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박음질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거를 누르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 스위치를 누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단 뒤로 간 다음에는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고리도매 버튼입니다. 이 버튼이 켜져 있을 때는요, 빠텍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어떤 기능인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밟아도 선택한 도매 양만큼 도매가 되버리면 사절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범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가지골이나 뭐 이렇게 고리도매 흙을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의 설정 세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이 버튼이 켜졌을 때 내가 원하는 양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촘촘하고 튼튼하게 하고 싶다면 저라면 이렇게 하고 좁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세팅을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다가 박아보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3땀 한 것이고 오른쪽이 5땀 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5땀을 했을 때 3땀을 한 것보다 길어져야 맞지만 내가 아까 2mm로 줄여놨기 때문에 5땀을 간 더 촘촘하게 된 고리도매의 길이와 3땀으로 한 고리도매의 길이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옆에 있는 버튼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정지, 하정지 선택 버튼이고요. 보시면 바늘 그림이 요 선 기준으로 아래로 꽂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은 바늘이 아래로 꽂혀 있는 건데요. 이것은 하정지를 뜻하며 작업 도중 바늘이 밑으로 꽂혀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봉제 모드로 바꿔주고요.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작업 도중 바늘이 계속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꽂혀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원단을 박음질을 하다가 방향 전환을 할 때 바늘이 꽂혀 있어야 원단이 위치가 틀어지지 않고 박음질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이번에 상정지로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정지로 선택을 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박음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바늘이 원단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내가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 노루발을 들 때 원단이 움직이며 내가 지금 박음질을 한 위치에서 틀어져서 박음질이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실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깔끔한 작업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노루발을 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위치가 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늘을 하정지로 놓고 쓰시게 됩니다. 자, 다음은 옆에 사절 기능입니다. 현재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가위를 사절을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이 버튼을 키게 될 경우에 가위에 빗금이 쳐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절을 해도 찰칵하는 소리가 나지 않고요. 이렇게 실이 잘리지 않고 딸려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실이 자동으로 사절이 되지 않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웬만하면 끄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옆에 있는 전자와이퍼 기능입니다. 이 전자와이퍼 기능은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아까 전에 구형, 신형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위의 전자와이퍼가 움직일 것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사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움직이시는 게 보이셨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방금 밑에 있던 실을 위로 쳐 올려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 일반적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쓸 때는 이렇게 실밥이 위로 나오게 되지만 이 기능을 쓰게 되면 이렇게 실밥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뒤로 보시면 실밥이 위로 가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뒷면이 깨끗한 반면에 실밥이 밑으로 간 친구들은요, 이렇게 지저분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이 이렇게 덮이는 부분이라면 깔끔하든 지저분하든 상관이 없어서 괜찮지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경우에 많이 지저분해 보여서 보통은 쓰진 않지만 이렇게 덮이시는 부위에서는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구형과 신형의 차이는요, 구형은 사절을 할 때 움직이는 것이고요, 신형은 스타트 할 때 움직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능상에서는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 버튼, 보조 스위치 기능 버튼인데요. 이 버튼이 꺼져 있을 경우에는 보조 스위치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버튼인데요. 이 위에 있는 이 버튼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꺼져 있는 상태고요. 내가 작업 도중에 이 보조 스위치 입력해 놓은 기능을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눌러도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중 보조 스위치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내가 설정해 놓은 기능이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혹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보조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이 버튼이 전원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항상 켜져 있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는 패턴 오토 버튼 기능입니다.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 봉제일 때는 이 기능은 소용이 없고요. 자동 패턴 기능일 경우에만 소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 봉제 모드이고요. 고리도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뗐을 때는 멈춘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꾹 누르고 있어야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을 켰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한 번 터치만으로 작업을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패턴 작업 도중에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옆에 있는 버튼입니다. 슬로우 스타터라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은 보통 실이, 우리가 특수한 실이나 특수한 작업을 할 때 바늘에서 쏙쏙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입니다. 꺼져 있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기본까지 해서 총 5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에서는 그냥 바로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로우 스타트 기능을 켜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 스타트할 때 굉장히 느리게 바뀌고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 속도고요. 2단계 속도입니다. 1단계보다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역시나 스타트가 느립니다. 3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2단계보다 빠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기본보다 느린 것이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 4단계입니다. 기본과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살짝 느린 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슬로우 스타터 기능이 있고요. 이것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혹여 내가 특수한 실을 쓰거나 실이 잘 빠지는 상황이 왔을 때 이 기능을 켜고 사용하시면 잘 작업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이렇게 끄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기 있는 요 톱니 궤적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눌러보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기능이 있고요. 이것은 톱니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목적에 따라 톱니 궤적을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게 가장 표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눌렀을 때 이 상태는요, 톱니 방향이 앞쪽으로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상태는요, 뒤쪽으로 톱니가 많이 올라오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는 굉장히 크게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댄스 스티치 기능이라고
내가 도매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도매를 제자리 박음질을 해줌으로써 실이 잘 풀리지 않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한 번만 눌러서 왼쪽에 불이 들어왔을 때는 스타트 기능이고요. 한 번 더 눌러서 오른쪽으로 갈 경우에는 끝 기능입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스타트와 끝 둘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끄시게 되면 이 기능은 꺼집니다. 한번 어떻게 박음질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능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매를 꺼주시고요. 자,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리에 박음질을 한 번 더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올이 풀려있는 형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얘는 지금 제자리에 박음질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쪽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단높이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켜게 될 경우에는 턱이 이렇게 진 공간을 넘어갈 때 조금 더 용이하게 넘어가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은요, 단 높이 원단에 이제 턱을 지나갈 때 톱니가 센서 작동으로 인해서 인식을 해가지고 좀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은 키신 다음에 버튼을 꾹 눌러서 감지 높이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수치를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T층을 누르신 후에 노루바를 들고 턱이 있는 공간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자동으로 단부분 감지 높이가 세팅이 됩니다. 이때 OK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지금 내가 세팅해 놓은 공간의 턱을 지나갈 때 좀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옆에 있는 이 버튼들인데, 자, 이 버튼은요, 한 번 눌렀을 경우 이렇게 받침 기능이고요. 이 버튼은 지금 보시는 화면을 조금 더 쉽고 간략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홈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쉬운 상태 화면이 나오고요. 도매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과 깜수, 속도, 슬로우 스타트, 사절 기능을 이렇게 쉽게 이 화면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버튼을 꾹 누르시면 이런 화면으로도 놓고 쓰실 수 있는데요. 취향에 맞는 화면을 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한 번 더 꾹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버튼인데요. 이 버튼으로 들어가면은 보조 스위치의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고, 디자인 스티치 기능이 있는데 이 디자인 스티치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루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2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탄은 여기까지이고요. 2탄은 조만간 또 금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